안녕하세요. 볼리볼입니다. 4월 19일 NBA 경기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보스턴 셀틱스와 애틀란타 호크스입니다. 네, 전체 2위, 동부 2위의 보스턴이고요. 전체 17위, 동부 8위의 애틀란타입니다. 마커스 스마트, 데릭 화이트,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알 호퍼드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보스턴이고요. 트레이 영, 디존테 머레이, 어, 네, 디안드레 헌터, 그리고 존 콜린스, 클린티 카펠라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애틀란타입니다. 보스턴은 갈리날리 선수 아웃이고요. 애틀란타는 결장자 없습니다. 보스턴 시즌 평균 득점은 117점, 그리고 평균 실점은 111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6점이고요. 플레이오프 홈에서, 그러니까 직전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득점은 112점, 평균 실점은 99점, 득실점 마진 플러스 13점을 기록했습니다. 애틀란타와 이제 대결했을 때 주요 선수들 스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테이텀 선수는 평균 득점은 30점인데 애틀란타랑 상대할 때는 25점을 올렸고요. 어시스트는 평균 4개인데 2개, 그리고 리바운드는 8개인데 11개. 어시스트는 떨어졌지만 리바운드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 수비 리바운드를 전부 11개를 잡아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일런 브라운입니다. 네, 평균 득점은 26점, 대신 이제 애틀란타 상대로 29점을 올렸고요. 어시스트는 3개 동일합니다. 리바운드가 7개, 평균적으로 7개를 잡는 선수인데 직전 경기 12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텀과 브라운 전부 다 리바운드를 사실 굉장히 많이 잡으면서 좋은 경기를 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전부 2위로 최상위권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보스턴이고요. 제가 이제 페이스를 추가했는데, 그러니까 정규 페이스는 99였는데 프롭에서는 103으로 사실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근데 보스턴이 페이스가 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스턴이 직전 경기 승리를 했지만 턴오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마 페이스가 좀 뭐 본인들이 원래 하던 페이스보다 빨라지다 보니까 턴오버는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애틀란타의 3점 슛감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애틀란타 시즌 평균 득점은 118점, 평균 실점은 118점으로 득실점은 득실점 아직 0이고요. 플레이오프 때는 99, 112로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13. 주요 선수 보스턴 상대로 스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 영은 평균 26점을 넣는 선수인데 16점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 영의 부진이 사실 가장 큰 패배 원인이지 않나. 네, 첫 번째는 트레이 영의 부진, 두 번째는 3점슛 성공률이라고 봅니다. 3점슛 성공률은 뭐 트레이 영의 부진도 마찬가지지만 보스턴의 앞선 수비가 사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어시스트는 평균 10개를 뿌리는 선수가 8개밖에 하지 못했고 턴오버는 4개 하던 선수가 5개 했습니다. 턴오버는 더 많아졌죠. 디존테 머레이는 평균보다 잘했습니다. 네, 20점에서 24점으로 득점을 올라갔고요. 어시스트는 6개 동일했고 턴오버는 평균적으로 2개 하던 선수가 하나만 했습니다. 디존테 머레이는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기록을 냈는데 트레이 형이 사실은 굉장히 좀 못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규 페이스, 그 페이스는 정규 리그 때도 한 100일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가져갔고, 플레이오프 때 103.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스턴보다 애틀란타가 조금 더 본인들의 페이스로 경기를 했다고 알고 있고, 경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이제 페이스로 경기를 했지만, 이제 외곽슛 성공률, 그리고, 보스턴의 수비에 좀 많이 막혀서, 네, 패배한 직전 경기입니다. 보스턴의 홈 성적은 32승 9패, 애틀란타 원정 성적은 17승 24패고요. 직전 플레이오프 맞대결 보스턴이 1승 0패로 우세합니다. 보스턴이 13점으로 승리를 했었고 총점은 그때 이제 211점. 네, 직전 경기 났습니다. 저는 일반 승패는 보스턴의 승리를 보고 있고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 쪽으로 마이너스 9.5의 핸디가 있는데요. 저는 보스턴 마헨 그리고 언어버 기준은 229.5인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는 주전 싸움에서 사실은 그냥 완전히 밀렸던 경기입니다. 벤치 볼륨은 별로 차이가 없었거든요. 보스턴도 벤치가 뭐 사실은 뭐 브룩ton 선수도 엄청나게 잘한 건 아니라서 단순하게 주전 볼륨 싸움에서 그냥 많이 밀렸고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트레이 영 선수의 부진 그리고 뭐 사딕 베이 또는 이런 선수들의 3점슛 성공률이 사실은 굉장히 좀 떨어지면서 졌다.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가 좀 빨라지면서 보스턴의 턴오버가 사실은 평균보다 굉장히 많았는데 내일 보스턴이 그 부분만 수정을 한다면 1라운드 애틀란타한테 한 번도 지지 않으면서 수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 뉴욕 닉스입니다. 전체 5위, 동부 4위의 클리브랜드, 전체 8위, 동부 5위의 뉴욕입니다. 다리우스 갈랜드, 도노반 미첼, 아이작 오코로, 에반 모블리, 자레드 런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클리브랜드고요. 제일런 브런슨, 퀸틴 그라임스, RJ 베럿, 줄리어스 랜들, 미첼 로빈슨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뉴욕입니다. 클리브랜드는 윈들러 선수 아웃, 뉴욕은 조시아트 GTD, 그리고 로비 선수가 아웃인데 뉴욕은 사실은 조시아트 GTD가 걸려있는 거는 비상입니다. 네, 그리고 퀘처너블도 아니고 다프트블이기 때문에 못 나올 가능성이 사실 크거든요. 내일 뉴욕이 좀 어떻게 좀 힘들게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시즌 평균 득점은 112점, 평균 실점은 106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6점. 플레이오프 득점은 97점, 실점은 101점으로 직전 경기 뉴욕한테 4점 차로 패배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당시 도노반 미첼 선수는 평균 득점 28점을 올리는 선수인데 뉴욕이랑 경기할 때 38점, 사실은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 도노반 미첼이 멱살 캐리한 경기긴 합니다. 승리는 못했으니까 캐리는 아니네요. 네, 어시스트도 원래 평균 4개 하는데 8개, 2배 가량 잘했고 턴오버는 대신 2개 뭐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턴오버는 적으면서 득점과 어시스트 볼륨만 높아졌거든요. 엄청난 경기를 사실은 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지 못했고요. 네, 다음으로는 다리우스 갈랜드 평균 21점 넣는 선수가 17점 넣었고 어시스트가 평균 8개씩 하다가 직전 경기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랜드에 대한 수비는 사실은 굉장히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미첼에 대한 수비는 어렵고. 그러니까 도노반 미첼 선수나 다리우스 갈랜드나 둘 다 아이솔레이션이 좋지만 특히 도노반 미첼 선수가 좋죠. 네, 올 NBA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다리우스 갈랜드는 평균 5개의 턴오버를 기록하는데 직전 경기 뉴욕이랑 있을 때는 5개를 했습니다. 다리우스 갈랜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진한 경기였는데 미첼이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사실은 비등비등한 경기를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8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위. 수비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클리브랜드. 네, 직전 경기 페이스는 정규 리그 때는 페이스 96인데 직전 경기 95로 뭐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페이스대로 경기를 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클리브랜드와 뉴욕 전부 다 하프코트 오펜스를 진행하는 팀이기 때문에 페이스는 둘 다 느린 편입니다. 네. 뉴욕 시즌 평균 득점은 116점, 평균 실점은 113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3점. 플레이오프 원정에서는 일단은 한 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101, 실점은 97, 4점 차로 직전 경기 승리했습니다. 일단은 뭐 제일런 브런슨 평균 24점 올린 선수가 27점 올렸고 어시스트는 6개에서 2개로 떨어졌습니다. 대신 이제 턴오버도 2개에서 1개로 떨어졌네요. 네, 줄리어스 랜들은 25점을 넣는 선수가 19점밖에 넣지 못했고요. 턴오버는 3개에서 5개 많아졌고요. 리바운드는 10개, 10개 뭐 준수했습니다. 사실은 이 직전 경기 뉴욕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조시아트 선수 때문입니다. 네, 조시아트가 득점을 17점 올리고 뭐 리바운드를 10개 정도 잡았는데 그중 절반이 오펜스 리바운드였거든요. 네, 그래서 직전 경기 뭐 진짜 조시아트가 엄청나게 날아다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일단은 출전 불투명이기 때문에 뉴욕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악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4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9위로 네, 사실은 공격력은 굉장히 좋고 수비력은 좋지 못한 팀인데 앞선 수비는 그래도 그라임스와 브런슨이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첼이나 갈랜드 제어가 됐다고 미첼은 제어가 안 됐고 갈랜드는 제어가 좀 됐거든요. 네, 페이스는 뭐 정규 리그 때는 97, 풀업 때는 95, 뭐 비슷비슷하게 뭐 본인들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경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브랜드 홈 성적은 31승 10패, 뉴욕 원정 성적은 24승 17패. 올 시즌 플레이오프 때 일단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뉴욕이 1승 0패로 우세하고요. 승리할 때 플러스 4점의 승리, 그리고 총점은 198점으로 굉장히 좀 저득점 경기였던 걸로 네, 저득점 경기였습니다. 현재 배당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을 하자면 저는 조시아트가 내일 출전하지 못할 걸로 보기 때문에 클리브랜드의 승을 보고 있고 클리브랜드 마헨
그리고 조시 하트 선수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직전 경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양 팀 다 1, 2옵션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재원은 사실 되게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1, 2옵션 선수들도 뭐 현재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갈랜드와 줄리어스 랜들 선수는 썩 기록이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해줘야 될 역량을 좀 해줬고 나머지는 이제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의 조시 하트 선수가 뭐 사실은 그 균열을 좀 냈고 그걸로 변수를 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노반 미첼 선수의 저 아이솔레이션도 사실은 굉장히 잘 통했고요. 미첼 선수는 홈에서 항상 뭐 좋은 기록을 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일도 갈랜드나 나머지 선수들이 부진한다면 직전 경기와 비슷한 볼륨을 낼 가능성이 크고 뉴욕은 조시 하트 선수가 빠지면 아무튼 좀 벤치에서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클리브랜드의 우세가 점쳐져서 저는 내일 배당 나오는 걸 봐야겠지만 클리브랜드의 승리나 뭐 클리브랜드 마헨이 언더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LA 클리퍼스입니다. 전체 9위, 서부 4위에 피닉스, 전체 11위, 서부 5위에 클리퍼스입니다. 크리스 폴, 데빈 부커, 케빈 듀란트, 토리 크레이, 디안드레 이튼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피닉스고요. 러셀 웨스트브룩, 에릭 고든, 카와이 레너드, 니콜라스 바툼, 이비카 주바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클리퍼스입니다. 피닉스는 직전 경기 빠졌던 벤치 핸들러죠. 카메론 페인 선수가 GTD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LA 클리퍼스는 폴 조지 선수가 아웃입니다. 네, 피닉스 시즌 평균 득점 113점, 평균 실점은 111.2로 득실점 마진 플러스 2점. 플레이오프 홈에서는 110점, 115점으로 5점 차로 직전 경기 패배했습니다. 네, 케빈 듀란트 평균 득점은 29점 선수가 직전 경기 27점 했고요. 어시스트는 5개에서 11개로 6개나 더 많이 했습니다. 네, 턴오버는 원래 평균 3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고요. 듀란트 선수는 직전 경기 사실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데빈 부커는 27점, 26점으로 뭐 득점이 1점 떨어지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평균 득점을 해줬고요. 어시스트는 5개에서 3개 조금 떨어졌습니다. 턴오버가 2개에서 5개로 사실은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 턴오버가 좀 발목을 잡았죠. 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4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7위 팀으로 공격력보다 수비가 더 좋은 팀이고 3점슛 성공률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네. 정규 시즌의 페이스는 98, 이번 플레이오프 때는 102.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템포에서 농구를 좀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오늘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턴오버가 좀 많아졌고요. 네, LA 클리퍼스 시즌 평균 득점은 113점, 평균 실점은 113점으로 득실점 마진 0인데요. 직전 경기 115점, 110점으로 득실점 마진 플러스 5로 승리했습니다. 네, 직전 경기 카와이 레너드 선수가 사실 진짜 잘했는데 평균 득점이 23점인 선수가 38점을 넣으면서 뭐 활약을 해줬고요. 어시스트도 4개보다 많은 5개를 해줬고 턴오버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이거는 폴 조지 선수가 빠지면서 본인이 플레이메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득점이나 어시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세금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개 정도면 그냥 뭐 평균적인 기록 같습니다.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 선수 직전 경기 15점을 원래 정규 리그에서는 이제 15점 평균으로 넣었는데 직전 경기 9점. 어시스트는 7개인데 8개 뭐 평균적으로 진행을 했고 턴오버는 3개인데 2개를 했는데 어, 여기 나오는 볼륨보다 뭐 사실은 러셀 웨스트브룩 선수가 직전 경기 3쿼터까지 진짜 못하다가 4쿼터 그냥 접전 구간에서 사실 굉장히 잘하면서 넣었고요. 내일은 조금 더 뭐 득점 볼륨이 올라간다면 훨씬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규 페이스는 98, 프로배서는 102. 여기도 피닉스 마찬가지로 속도가 좀 빠른 농구를 진행을 했는데 턴오버 관리를 사실은 조금은 잘하면서 그리고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벤치 선수들이 사실은 벤치에서 차이가 좀 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피닉스 홈 성적은 28승 13패, 클리퍼스 원정 성적은 21승 20패. 올 시즌 풀업에서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클리퍼스가 1승 0패로 우세하고요. 승리 시 플러스 5점 승리를 한 번 했고 총점은 225점이었습니다. 여기도 배당이 일단 나와 있지 않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카메론 페인 선수가 일단은 복귀를 한다는 가정하에 피닉스가 승리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그 클리퍼스의 그 터런루 감독보다는 몬티 윌리엄스 감독, 그냥 피닉스의 감독이 조금 더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을 내일은 채워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풀마에는 뭐 기록을 봐야겠지만 저번처럼 한 5.5, 6.5 정도가 나온다면 클리퍼스의 프렌 그리고 직전 경기와 비슷한 언어버 기준이 많이 나온다면 저는 카메론 페인 선수가 나와서 벤치에서 조금 더 득점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제 간략하게 직전 경기 말씀드린다면 직전 경기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은 벤치 볼륨이었습니다. 클리퍼스의 벤치 득점은 34점인 반면에 피닉스 벤치 득점은 10점밖에 안 됐습니다. 벤치에서 24점이나 차이가 좀 났고 아무래도 뭐 랜드리 샤멧 선수가 서브 핸들러를 가져갔던 벤치보다는 노먼 파웰, 테렌스맨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 클리퍼스의 벤치가 사실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뭐 카메론 페인 선수가 복귀를 해도 마찬가지로 클리퍼스가 우세해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피닉스는 그 벤치 구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굴리는가에 따라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고 뭐 못 가져가고 이 승패가 갈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조금 더 좋은 감독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피닉스가 승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직전 경기에 마찬가지로 6.5의 프렌이 잡힌다면 뭐 저는 어느 것보다는 풀마인 추천드리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경기 진행해봤고요. 플레이오프 때는 경기가 많지 않아서 이게 분석 영상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처럼 뭐 세 경기나 네 경기가 있을 때는 한 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